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새삼 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푸근한 매력으로 온 국민의 오랜 사랑을 받아오신 원조 국민 MC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진작가로도 상당한 조예가 깊으시다고 합니다. 인생 다모작을 외치고 계신 원조 국민 MC 이상벽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방송을 진행하시지 이렇게 방송에서 인터뷰를 당해보시는 건 좀 드물죠? 그렇게 오늘 오면서 오늘은 쉽구나. 대답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묻는 쪽이 힘든지 대답하는 쪽이 힘든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동안은 뭐 줄곧 묻는 쪽에만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오늘 성실하게 잘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신 지 몇 년이라고 해야 합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세시봉에 간 것이 2년이 돼서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방송에 데뷔를 했으니까 내년이면 이제 한 50년. 안세기. 그렇습니다. 예, 예. 대학 3학년 때 세시봉을 가셨다? 네네. 세시봉 그러니까 그 60년대 유명한 그 음악의 메카. 아, 그럼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홍익대학교에서 상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미대. 네. 예. 그 학창 시절에 그 학생회에 이렇게 이제 몸을 담고 있던 중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동아리라고 그러니까 뭐 네. 전국 대학교가 모두 다 그런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물론이죠. 그때는 뭐 대단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전국 대학 재즈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재즈 페스티벌. 이제 그 불탄 그 시민회관에서 주최를 해서 예. 우리 학교도 거기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뭐 각 그 음대생들로 구성된 팀들까지 합치면은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 예. 근데 우린 미술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예.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홍대가 원래 좀 끼 있는 학생들이 많이 뭐 그렇긴 가잖아요. 하지만 뭐 이 손끝기일 뿐이지 뭐 음악적으로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맥이 예. 다 통한다고 봐야 되나요? 예, 예.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돼서 음악감상실 세시봉이라는 데서 초청 공연을 한번 하자. 네, 네. 그 우리 음악감상실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또 세시봉이라는 데가 얼마나 유명한 데인지도 전혀 모르는 채로 갔어요. 예. 가서 이제 그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TBC 방송국의 음악부 차장으로 계시던 이백천 선생이라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음악평론의 원조격이신. 그러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또 악기도 다루셨던 분이고 그 양반이 이제 그 고정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방송국 일이 바쁘셔서 그런지 그날 못 오셨어요. 세시봉에. 네. 예.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학생이 책임자니까 올라가서 하라고. 그래 뭐 못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웅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배심은 있었던. 네, 네. 그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팀을 만들게 됐고 어떻게 연습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영광을 안게 됐고 뭐 얘는 뭐 그걸 이제 했는데 재미있었던가 봐요. 사람들이 그 온 대학생들이. 이게 나중에 늦게 이제 그 이백선 선생이 와서 제가 하는 거를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시더니 꽤 그 MC 소질이 있다고 느껴지셨던가 봐요. 예.
처음에는 그냥 이백천 선생님 대타로 사회를 그렇죠. 본 건데 네. 그 세시봉 주인이 계속 사회로 오라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상벽의 대학생의 밤 어허. 이런 그 프로그램 제명까지 해서 바깥에다 포스터를 붙이면 풀로 대학생들이 하여튼 그날은 예. 채워주고 그랬었어요. 예. 저도 모르게 막 신이 났고 나중에는 지금 저 김상희 씨 노래하시는 네. 그 양반이 그 당시에도 MC를 겸해서 했거든요. 김상희 씨도 MC를 했어요. 아 그럼요. 근데 그이가 이제 저 동양방송에서 그 청춘 잼버리라는 그 역시 대학생들 이제 보컬 그룹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첫 애기를 가지면서 이제 후속 MC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세시봉에 드나들던 PD들 중에서 저를 본 사람이 하나 봤다. 괜찮은 놈이 하나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간 지 6개월 그리 한 1년 한 반 정도 뒤에 텔레비전에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인 채로. 예. 그 정말 그 미술대학 출신이 어허. 팔자에 없는 이제 방송 사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뭐 아버지가 이제 농협 다니셨고 동생은 6이고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어요. 장남.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시절 뭐 다행히 다 가난했죠 뭐. 그땐 뭐 5형제 기본이고 그러니까요. 많은 집은 10명도 넘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 미술대학 간 것도 전적으로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권해주셔서 방향을 글로 틀은 건데 사실은 저도 어쩌면 정치를 했을지 몰랐었어요. 아까 고등학교 때 웅변하셨다고 하셨죠. 그럼요. 웅변은 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이제 익숙해졌지만은 저는 정말 숫기가 없는 애였었어요. 어렸을 때? 네, 선생님이 아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을 못 들었어요. 왜냐면 너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는 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걸 못 들고 맨날 요만큼씩만. 이게 믿어지나요? 아니 천하의 이상벽 MC가 전 정말 숫기가 없었어요. 근데 웅변이 사람을 바꾼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늘 그런 점을 이제 장남인 애가 숫기가 없으니까 늘 걱정을 하던 중에 우리 집에 이제 조카 맺이 얹혀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작은 조카가 경희대 정외과를 다니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가 웅변이 특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우리 집 와서 밥 먹는 거 대가로 얘 좀 그러니까 얘를 무슨 저 대회를 내보낼 것까지는 난 기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남들 앞에서 지가 가르쳐줬다고.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수준만이라도 네가 훈련을 시켜봐라. 조카인데 나이 많은 조카. 그렇죠. 예, 대학생 조카고 예. 저는 이제 중학교 때였으니까. 그 이제 조카가 이제 밥을 얻어먹는 죄로 그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조카는 뭐 기가 막히게 웅변을 잘했어요. 네. 정말 그게 이렇게 그냥 봐도 진짜 멋있어 보였고 대단한 재주였군요. 위에서 못하고 저 밑에 나무숲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숨어서. 예,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조카가 연설하는 웅변하는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한 1년 걸렸을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상에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잠재적 소질이라는 게 그 참 그 누가 이렇게 끌어내 주기만 하면 그게 훌륭한 탤런트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웅변 학원 이런 데도 아니고 전혀 뭐. 조카한테 개인 교습을 받아서 정상에서 청중들 앞에 외칠 만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전국 대회도 나가고. 웅변 대회도. 그런 수준이 됐죠. 그래 이제 진학 지도를 하는 과정에 교장 선생님이 넌 어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정외과를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보더니 이북 출신이구만. 아버지는 월급쟁이고 칠남매 중에 장남이구만. 그래서 탁 덮더라고요. 그래 웅변 말고 잘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만 얘기를 해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림도 원래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그때는 만화책을 애들이 많이 보던 시대니까 애들이 그냥 보고 덮는데 나는 그 주인공을 꼭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랬던 취미가 있으셨군요. 뭔가 좀 이렇게 그리는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다른 소질을 하나 얘기해봐라. 겨우 짠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대 가라. 근데 미대 가면 돈 못 벌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산업 분야에서 이제 디자인에 관해서 조금씩 눈 뜰 때였었어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과. 예. 이게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니까 상업 디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산업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이고. 그래, 홍대 디자인 가. 이거는 취직 100%니까 가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대미대 합격. 예. 이야. 미술부 애들은 거지반 다 떨어지고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랬으면 이제 그 글로 해서 이제 뭐 디자인 분야. 글쎄,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까지만 봐도 인생 초반부부터가 천변만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숙기 없던 중학생이 네. 웅변 배워서 네. 본인의 어떤 잠재적 능력이 개발됐고 예. 정예과를 택했으나 미대를 가게 됐고 예. 미대생인데 MC를 하게 됐고 방송으로 진출을 했고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뭐 여기저기 기업에서 막 이제 이제 콜이 들어와요. 네. 뭐 우린 적어도 한 3군데에서 늘 이제 오라는 콜을 받았었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러 다니던 중에 상업 디자인 업계에서 예. 근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이렇게 약주 한잔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광고를 하나 보여주세요. 뭡니까? 그랬더니 야, 이게 경향신문사에서 기자 둘을 뽑는다는데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 너 저 미술대학 그거는 뭐 아무 때나 취직이 된다며. 예. 아, 그걸 왜 합니까? 이랬더니 아니 우리가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네가 장남구실을 하려면은 좀 세상도 공부해야 되고 사람도 좀 사귀고 신문기자를 한 5년만 하고 그다음에 네가 디자인하는 건 어떨까 싶다. 이야. 그래 아버지 명령이니까 갔어요. 근데 뭐 요새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 신문기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 어렵죠. 예. 그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제 또 신문사 기자가 됐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기자를 한 5년만 할 요량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그 기자하러 가실 때 네. 방송국에서 안 잡았어요? 취직해가지고는 이제 뭐를 했느냐 그러면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무슨 리포터라고 그럴까요? 기자인데 아하.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뭐 김지미 나훈아가 결혼을 한다더라. 이제 그때는 이제 연예부 기자라고는 별로 없었을 때니까 네. 제가 주로 이제 그런 쪽을 많이 감당을 했었어요. 예. 그거가 이제 MC 훈련이 됐던 사람이 말을 하니까 예,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어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구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실감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뭐 MC가 아니라 리포터라고 해야 할지 뭐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자 생활을 했어요. 연결이 됐군요. 예. 그리고 기자가 되시고 나서 네. 그 아버님께서는 세상 물정을 좀 두루두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두루두루 좀 알아라. 네, 막 그런 네. 취지로 기자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제 머릿속에 우리 이상벽 선생님 그러면 방송활동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나라 최초 연예 전문 기자. 예, 뭐 예. 이걸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신문사 가서 연예 전문 기자의 이 길을 개척을 하셨어요? 당시로서는 연예 분야가 이렇게 뭐 야사 위주로 이렇게 이제 주로 다루어지던 그런 분야였는데 뭔가 좀 정사 개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신문사들이 이제 연예부라는 걸 막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신설하던 때입니까? 네네.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기자들이 처음에는 그쪽으로 잘 안 가고 싶어 하지 안 않았어요?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떻게 거기를 가시게 됐어요? 저는 어차피 이제 방송물을 좀 먹은 사람이니까. 그거구나. 예. 그쪽 사람들도 좀 알기도 하고. 아하. 그래서 재밌겠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출판 쪽이 이제 일간지 못지않게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애독이 될 때 말하자면 이제 주간 잡지, 네네. 주간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있듯이 맞아요. 주간 중앙, 주간 한국 이런 거 예. 있을 때 저는 주간 경향에서 연예부 기자를 하면서 일부 문화부, 본진 문화부를 같이 겸해서 이제 카바를 하고 다닐 때였으니까. 예. 군대 가치대에서 나와가지고 뭐 잘 돌아갈 때니까 신나게 뛰어댕겼었죠. 우리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간사 노릇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연예 특종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어요. 그게 재밌으니까 제일 흥미로우니까. 큰 특종이 뭐였습니까? 이건 뭐 지나간 얘기고 당사자들이 지금 이제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 김지미 나훈아 씨가 이제 드디어 결혼했죠. 이제 한다고 발표를 하기까지 예. 그 처음 징후를 제가 1차적으로 포착을 했어요. 어떻게요?
나훈아라는 사람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사실 취재원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목욕은 안 다니는 건데 예. 그 친구랑은 같이 사우나도 다니고 그럴 만큼 친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친하셨어요? 그 뭐 기자적 그 하나의 전술 뉴스메이커한테는 어쨌든 좀 잘 다가간다? 보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예. 뭐 절대적인 뉴스메이커였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나훈아는 그냥 뭐 잡지에다가 나훈아 이름만 걸어도 팔렸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의 뭐 24시간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시피 했던 한 시절이 있었는데 예. 어느 날 그렇게 걔네 집은 수율인데 정릉적으로 자꾸 가요. 정릉에 김지미 씨 집이 있었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실직고를 받아냈어요. 그 둘이서 결혼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자 주간 잡지는 일주일 뒤에 나오지만은 일단 난 신문 매일 나가는 신문이니까 문화면에다가 좀 키워서 깔면 이거는 대단히 폭발력 있는 기사가 되겠다. 엄청난 특종이죠. 근데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의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쓰지 마라. 당신만 주면 전체 모든 기자들하고 내가 왼수가 되니 그렇죠, 이걸 내가 그렇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인 상황이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공격적인 기사가 나가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 조금 네. 이걸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안 쓰셨어요? 그 저 외국어학부에서 그때 공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까지 한 열흘 정도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걸 우리 부장이 알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네가 일생 10년 기자 생활 중에 가장 소중한 특종 하나를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 묻었다는 건 그러니까. 넌 기자 자격 없는 놈이야. 그렇죠. 나가 이놈 시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걔도 그걸 지켰어요. 지켜서 외국어학부에서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항상 그런 이제 공개 기자회견 하게 되면 내가 앞질러서 정말 촌촌살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던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기자 하나가 싹 날 보더니 이거 이상벽의 연출이구만. 네. 뭐 그런 거 저런 거 내가 우리 부장한테 맨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메이커 다룰 수 있는 연예인을 뭐 한 20-30명이라고 봤을 때 이걸 사거리 다 벗겨버리고 나면 그 취재원에 대한 그 스타에 대한 미스테리가 다 소멸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좀 방송에서는 어떤 표현이 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팬티 한 장은 놓고 벗기더라도 그 처음에 우리 부장이 나한테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네가 연예인이야 연예인 매니저야 왜 걔 편만 들어. 근데 원래 어느 분야든지 네. 전문 기자가 되면 네. 취재원하고 가깝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죠. 정치부도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래도 즉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까발리지 않아도 누구보다 특종을 할 수 있죠. 그만큼 가까워지니까요. 저는 그 취재할 때 이렇게 메모지 꺼내서 볼펜 놓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럼요. 그냥 들어요. 네, 듣기만 하고 중요한 거 날짜, 이름, 뭐 지역 이런 것만 옛날 그 성냥이 이렇게 성냥이 있었잖아요. 네. 성냥 뒤로 돌리면 뒷면이 하얗잖아요. 예. 앞으로 빼면 거기다가 성냥갑에다가 그런 고유명사만 딱 적어서 여기다 넣어놓고 같이 술 먹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들어가면서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고 술 한잔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천히 털어내놔요. 그 안에 이제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요. 절친이라고 할 만한 연예인들은 누구누구를 좀 소개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송대관 씨 같은 경우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꼭 나한테 형님 그러거든요. 왜요? 기자 시절에 대부분 저한테 그냥 호칭이 형님이었었어요. 예. 남진 씨도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 위지만 꼭 나한테 성 이랬었고. 그게 바로 최초 연예 전문 기자라는 그 타이틀을 만들게 된 동력이군요. 지금 하춘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무대에서 25주년, 30, 35, 40, 45, 50주년 6번 기념 공연을 제가 사회를 봤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렇죠. 그런 그 과거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에서 지금은 이제 주인공과 사회자의 MC로. 인연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남진, 하춘아, 송대관. 네네. 그 세시봉 시절이었으면 그때 뭐 조영남, 송창식 이런 분들하군요. 제가 세시봉을 시작한 지 한 7, 8개월째쯤 되던 어느 날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인데 그때 이제 가수 차중락이라는 차중락. 예,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그이가 아주 뭐 엄청나게 그 청소년들 팬들 사이에서는 아주 신승훈 수준 이런 정도였으니까. 예. 근데 그이가 오기로 했는데 그때는 연예인들이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대중교통? 예, 비가 줄줄 오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쨌든 이가 이제 지각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이제 아저씨는 올라와서 재미난 얘기 좀 하라고. 그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혹시 여기 온 대학생 여러분들 가운데서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다들 그렇죠, 그렇죠. 다들 이러. 근데 옆에 저 구석에서 어떤 놈이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근데 한 놈은 숙이고 있고 옆에 놈들이 계속 부추기. 예. 계속 나오라고. 나오면 저 주인 아저씨 얘가 만약에 나오면 여기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공차표 10장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케이. 나오라고. 그랬더니 꼬박꼬박 중간쯤 나오는데 괜히 불렀다. 왜요? 아무리 비 오는 날이지만은 우비를 금방 펴 입었나 봐요. 쪼글쪼글한 우비, 나이롱 우비 이렇게 입고 장화 이만한 거 신고 그때 장발 유행할 땐 장발 완전히 그짓 해가지고 그 자가 오늘날 조영남입니다. 조영남, 이야. 그날 조영남 씨를 거기서 스카우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남이가 첫 방에 터져, 첫 방에. Don't worry about me를 불렀는데. 워낙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그거 뭐, 이 벨칸토로 이 팝송을 부르고, 그때 남이라 이런 가수들이 유행할 때인데, 그 위에 뭐 이정표 이런 걸 부르는데, 이건 뭐, 예, 그날로 표 10장이 아니라, 너는 내일서부터 그냥 들어와. 그 뒤로 이제 그 세시봉 출연자 중에 펑크 낼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다. 네네. 그래 이제 학교 우리 홍대 본관 앞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타 치는 애들이 낮에 막 그 동네 애들이었었어요 대부분. 네네. 우리 학교 학생이기보다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자주 눈에 띄는 놈인데 아주 그냥 가란히 졸졸 흐르는데 기타는 좀 쳐요. 그러길래 야, 너 쇠시봉 음악 감상실에 너 고정으로 좀 나랑 같이 댕길래? 난 어차피 매일 가야 되니까. 뭐 조건을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삼시세끼 밥만 해결해주면 가겠다 이거. 예. 굶는 놈이라. 예. 그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궁금해지네요. 누군가. 그래서 이제 가자. 그 이제 그 주방 아줌마한테 얘는 밥만 착실하게 먹여주면 맨날 여기 앉아 있으라니까 아줌마가 책임지라고. 걔 아줌마 이렇게 보더니 이놈아 옷부터 벗어. 꼬질꼬질하니까. 이가 빠는 동안 이제 이불 쓰고 이제 방에 앉아 있는. 그래서 세시봉에서 이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잘 데가 없으니까 예. 거기 이제 긴 벤치 2개 이렇게 붙여서 피아노 카바 벗겨서 그걸 덮고 이제 숙식을 하는 거예요, 걔가. 누구예요? 그자가 송창식입니다. 그러다가 그땐 그래도 좀 옷 좀 입고 다니던 윤형주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균이라고 연대 건축가 다니던 애인데 그놈이 나타나고 중간 이장이가 나타나고 한대수 불과 뭐 1년 이내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모여서 그자들이 훗날 이제 이 나라 청년문화 시대의 기수가 되고. 그 천하의 조영남과 송창식을 그럼 데뷔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아니 분명한데요 이건. 적어도 조영남의 경우는 네. 청중 중에 누구 손들어봐요 해서 떠밀려 나왔다고는 그렇죠. 할 수 있지만 네. 송창식의 경우는 발탁하신 건데. 예. 그죠? 눈에 띄었던 거죠, 제 눈에. 예. 근데, 지금도 노래도 잘하지만은 아주 창작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친구인데 생활 습관도 좀 특별하고. 그래 이제 그로부터 수십 년, 40년 이상이 흐른 지금 새삼 세시봉 붐이 일어나서 같이 미국 공연 갔다 오고 호주 뭐 그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공연하고. 그때 또 MC 하시죠? 아 그럼요. 같이 동행하면서 네. 그들의 이야기를 뭐 정말 같이 이물 없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저고. 알겠습니다. 데뷔 초기의 모습을 다 저는 이제 목격한 사람이고. 예. 이래서 같이 공연 다니는 게 소풍 다니는 것처럼 즐거웠어요. 예.
그런 기자를 왜 그만두셨어요? 제가 이제 10년, 제가 사실 5년을 약속을 하고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5년째쯤 이제 됐는데, 우리 부장한테, 저는 이제 이즈음에서 그만두렵니다. 저 나름 제 원래 전공 분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자를 시작을 했으면 10년은 해야 어디 가서 네가 기자했다고 할 수 있지. 5년 하고 그만둔 거는, 그건 넌 그냥 세월 버린 거야. 네. 10년 채워. 진짜 딱 10년 되는 날 나왔어요. 71년 10월 1일 입사, 81년 10월 1일 퇴사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나왔어요. 하기 싫으셨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진력이 났지만은 주변에서 방송합시다. 아하. 방송. 그때 이제 칼럼 텔레비전이 막 이제 그렇죠. 시작될 그렇죠. 때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저런 연고로 이제 신문사를 그만두고 아마 생각해도 쓰는 기능보다는 말하는 기능 쪽이 제 소질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놓고 하던 중에 주부가요 열창이라는 프로그램. 주부가요 열창. 예. 마지막 아줌마들 노래 자랑하는 걸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좀 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막 망설이셨는데. 국리를 하다. 전국 노래 자랑하고 저쪽하고 이것하고 격을 서로 가르자. 저쪽은 뭐 자유분방한 그런 분위기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훈련을 시켜서 오케스트라 깔고 합창단 깔고 해서 정규적으로 가자.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주부가요 열창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박을 쳤죠. 예. 이후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한 2, 3년 동안 신혼은 아름다워 이런 프로그램을 하던 중에 이제 본사에서 아침마당에 이제 아침마당. 진행을 하시던 이계익 해설주간이 교통부 장관으로 스카웃되면서 예. 그 자리가 비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교양 프로그램이니까 뭐 그럴 만한 사회자를 한번 찾아보자. 뭐 기자 출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이력이 적절히 이제 공감이 돼서 예. 제주도에 있는 저를 불러 올려서 그때부터 이제 아침마당 사회를 보게 된 게 이후 13년 13년. 대한민국 방송대상 TV 진행부문 수상 여기까지. 네, 네. 신문기자 출신이 방송국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한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처음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지금 생각을 해도 참 복 많은 사람이다. 이거 뭐 연예계라는 데가 방송국이라는 데가 늘 변화무쌍하고 어마어마한 후배들의 도전 속에서 늘 나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자리인데 예. 운수 좋게 잘 코디네이션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는 뭐 미대 출신에다가 신문기자 방송국 MC를 보기에는 너무 그 이전의 이력이 적절하지 않은 제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 정 교수님 이렇게 만나는 이 자리까지 앉게 된 거는 엄청난 행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느끼실 텐데 조금 아까 이상보 선생님께서는 MC와는 안 어울리는 과거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쭉 풀어주신 과거 모든 게 MC 이상벽을 만드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신문기자 동안 물론 이제 원고를 쓰는 거였지만은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하여튼 좀 꿰뚫을 줄 아는 시각도 필요. 그런 것들은 또 신문기자 쪽에서 많이 훈련이 됐고. 그리고 연예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대중의 정서, 대중의 호흡을 읽는 눈.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생기신 거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적절히 잘 맞아요. 예, 제가 여기까지 올 3박자, 4박자, 5박자. 그러다가 이제 아침마당을 왜 그만두셨죠? 그때는요. 제가 지 딸애가 이제 방송국에 들어오면서 맞아요. 아나운서로 입사했죠. 그게 또 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얘가 방송국 학교 다닐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은 애구나.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졸업을 하고 방송국에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될까? 그게 또 뭐 엄청난 그 경쟁자들을 뚫고 이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뽑히는 건데 해마다. 몇 천 대 1이 넘죠. 어렵죠. 근데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KBS를 들어왔어요. 그게 뭐 부녀간에 그 거대한 KBS를 이렇게 드나들고 이런다는 게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다.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댕기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시 한 편을 보게 됐는데 그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에 어느 한 대목에 때를 알고 돌아서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유명한 대목이죠. 그래 대개 이제 정치인들이 그 때를 놓쳐서 이제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연예인들도 언젠가는 돌아서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적절히 잘 선택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 시기를 잘 선택하는 사람이래야 후배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퇴장이 가능하다. 그 기회를 이렇게 보다가 방송 40년 되는 어느 날을 선택을 하자. 신문기자 10년 되는 날을 선택했던 네, 것처럼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 그렇죠. 매일 생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생활이 보장이 돼 있고 또 10년 넘게 일정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 누구도 내 자리를 넘볼 사람이 없는. 그리고 하루하루가 기록이잖아요. 그럼요. 우리 송혜 선생이 지금 전국 노래자랑을 30년 하듯이 누구도 못해요. 예. 그 양반이 정말 스스로 손들고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뭐 이걸 하루아침에 접는다는 게 자 대안을 찾자. 학교 다닐 때 마침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부전공으로 사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늘 언젠가는 내가 카메라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는 날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맨날 그 사진에 대한 향수가 있었어요. 그래, 사진 찍자.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아침마당을 떼내고 그날부터 카메라를 미고 필드로 나갔어요.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은 방송을 일절 안 하셨죠? 일체 이게 사진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카메라 미고 팔자 좋게 이렇게 뭐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것 같지만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오늘 하나 건졌어. 사진 건지는 거 아니거든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네. 똑같은 피사체 하나를 놓고 어디를 이 무한대의 앵글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고 햇빛의 각도는 오후가 날지 오전이 날지 비 오는 날 이걸 피사체를 하나 딱 찾았으면 뭐 어떤 사람은 1년, 2년 두고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봐야죠. 그래서 그래 이거야 하는 날까지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요하게 매달려야 돼요. 네, 네. 그게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분야인데 매달려야 돼요. 그래 늘 머릿속에 이제 그 애착을 갖고 있던 분야라서 그런지 한 2년 물론 이제 사진을 잘하는 카메라의 이제 기능적인 거를 난 잘 몰랐으니까 감성은 있는데 이 카메라를 다룰 줄은 잘 네, 몰랐으니까요. 네. 그땐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막 넘어갈 때고 그래서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 2년째 되는 해에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뉴욕, LA 가서 해외 사진전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동에서 네. 지금 고인이 됐지만은 홍대 우리 미대 학장 하던 이두식 교수 그 친구가 그 아버님이 원래 사진관을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대가지만 내 사진에다가 귀하의 회화적 감각을 합성한 네. 그런 특별한 분야를 하나 개척을 하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둘이 뭐 이상벽 플러스 이두식전 그래서 인사동에다가 한번 걸고 사진전을 열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완전히 사진에 빠져 사셨군요. 아, 그럼요. 그게 또 한 4, 5년? 한 4년 그렇죠. 정도. 네. 어.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뭐 그러다가 또 종편이 생기면서 또 예. 종편에서 이리저리 또 불러내니까 예. 아, 이게 또 사진 처음에는 참 카메라를 항상 현관 앞에다 놓고 나가면 이제 미고 나가야 되니까 현관 앞에다 놓고 이렇게 지냈는데 방송국으로 이제 나가는 날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방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더라니까요. 네, 네. 근데 사진이 요새는 제가 뭐 본원적으로 사진이 이 디지털이 되면서부터 이른바 포토샵이라고 이걸 없애기도 하고 없었던 맞아. 걸 갖다 넣기도 하고 컴퓨터로 다 만들죠, 그냥. 이게 사진이라는 게 그야말로 예. 문자 그대로 사진 그 진실을 일일이 옮기는 작업인데 예. 이거 막 그냥 막 오렌지를 하고 막 개치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사진에 대한 매력이 조금은 이전보다는 조금 좀 그래졌어요. 그래서 네. 기회가 되면
아직 에너지가 살아있으니까 도자기 쪽으로 가자. 도자기? 도자기 쪽으로 가자. 학교 다닐 때 우리 저 디자인 실습실하고 도자기 실습실이 마침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거기 가서 이제 도자기 이렇게 구운 거 버리는 거 얻어다 갖다 물감 개서 이제 그리기도 하고. 예. 그 가서 뭐 물레도 돌려보고 그 진흙도 개보고 도자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네. 네. 참 호기심이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호기심이 계속 이어져 가는군요. 그런데 한동안 또 이렇게 종편 여러 프로그램에서 자주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네. 요즘은 또 좀 뜸하세요. 그 뭐 여러분들은 저 이렇게 시청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제작 과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한 편이 만들어지는데 녹화 시간이 5시간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트를 한번 세우면 이 제작비가 조금 이제 많이 드니까 한 번 세트 세우면 2편을 뜹니다. 그러면 네. 10시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녹화만. 사회자가 얄짤없이 10시간을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서 있다는 거는 우리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한테는 이게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어떤 때 10시간 녹화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오면 저 무슨 LA에서 비행기 타고 내린 거 마냥 어릿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제작팀들한테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과거 우리 때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면 1시간 반 정도 뜨는데 그렇다고 나 때문에 이걸 2시간으로 줄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 이거지. 그럼 내가 그냥 여기까지라고 하고 내가 그냥. 그래서 요새는 생방송, 네. 그 제가 옛날에 했던 아침마당에 패널로 처음에는 메인 MC 하던 사람이고 패널로 글쎄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버지가 거기 나와서 이렇게 여럿이 같이 이렇게 토크하는데 끼어 앉아 있는 게 어때 보일까? 아빠 해.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그 프로그램에 이제는 패널로 앉아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죠. 예. 그래서 알았다. 우리 요새는 이제 그 일만 하지요. 네. 생방송이니까. 네네. 녹화 시간은 따로 없고. 네네. 그 50년 반세기 동안의 방송 그리고 대중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국민 MC 그런 활동을 하시고 방송에서 만난 사람 숫자로 따지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텐데 네. 우리 이상벽 MC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초대 손님도 많을 것이고 감동받은 순간도 있을 것이고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 거꾸로 제가 그 이북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역지사지. 그러니까 진행자라는 사실을 잊고 그냥 이렇게 그 안으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던.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따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침마당 매주 금요일 날이었나.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연으로 가족하고 헤어졌건 형제간 부모 자식간이 헤어진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성들이 우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가난하던 시절을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눈물 짓던 장면도 보았고 이모 할머니들이 이렇게 눈물 짓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남자가 진짜 이렇게 소리내어 울 때는 아우 그 평생을 홀로 정말 고아처럼 살다가 드디어 어머니를 이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 극적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 본인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짠 만나게 하거든요. 네. 그 감동이라는 거는요. 참 오랜 동안 기억에 남고요. 그 유사 프로그램이지만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그것도 오래 하셨죠? 오래 했습니다. 한 번은 최불암 씨가 나오셨는데 그이도 이제 어렸을 때는 가난했으니까 어머니가 뭐 주막을 운영을 하고 근데 이제 늘 양말이 빵꾸가 났는데 그걸 어머니가 꼬매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빵꾸 한 채로 그냥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후에 있는 그 누나 정도 되는 분이 늘 그걸 꼬매주고 그랬대요. 자기는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분이지만 친누나처럼
늘 가슴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분이다. 그 누나를 찾고 싶다. 이제 네, 그거죠.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 프로그램이 그런 예, 예. 컨셉이었죠. 그래서 그냥 이름만 아는 수준 가지고 뭐 여기 드디어 찾아냈어요.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최불암 씨 오셔가지고 찾았어? 이건 뭐 이따 보시면 알아요. 안 나오실 수도 있고 나오실 수도 있고 반반입니다. 철저히 비밀로. 예. 드디어 이제 탁 나오셨어요. 그 사연을 얘기한 다음에 불러보세요. 저쪽 출입구 쪽에 대고 누님 시그널이 한 번 더 불러보세요. 누님 나왔어요. 이제 그때 그 양반은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때예요. 손을 부여잡고 이제 그 감동, 그 긴 세월의 회한 누님 그 되게 사시오. 그 노할머니가 나 지금 양말 공장 댕긴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어휴 이걸 어떻게 딱 돌아서서 아마 방송상으로는 한 20초 정도였을 거예요. 긴 시간입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는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 양말 꼬매지던 누님은 지금도 공장에 다닌다. 그런 생활과 안에서 지금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고 그 별로 주고받는 말은 없었지만 그 짠한 그 상봉의 그 묘한 그 감회가 지금도 아주 네. 진짜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그 황수관 박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양반은 동네에서 같이 걷던 여자친구 하나를 찾았는데 수줍음을 많이 탔던 여학생이었었다 그래. 네. 근데 둘이 만나게 했어요. 네. 서로 고개를 돌리고 서로 뭐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던 둘이 첫사랑이었나요? 그런가 봐요. 서로 얼굴 보고 바로 돌리고 얼굴 보고 그런 그 리얼 프로그램. 그렇죠. 그 옛날에 아까 드라마라고 하셨는데 네. 드라마 이상이죠. 아유, 정말 드라마 이상이죠. 뭐 그런 그 리얼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네. 저는 정 교수님 편안하니까 원래 이런 데 나오면 좀 이렇게 격을 갖춰서 좀 이렇게 품격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리얼이죠. 이게 리얼이죠. 그렇죠? 네. 참 쭉 감동받았던 순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네. 또 한편 국민 MC로 애 많이 쓰셨다,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 참 복타고나신 분이다. 그럼요. 돈까지 받으면서 그럼요. 유명세를 누리면서 그럼요. 그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의 옆에 있었다는 것, 네. 그건 참 누구도 하기 힘든 경험이거든요. 글쎄요, 이걸 뭐 어느 존재한테 감사를 해야 될지는 몰라요. 장남이라 그런지 문득 그 조상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북에서 홀로이들 이렇게 이제 우리 내려보내고 그렇게 이제 따로들 생활하시다가 결국 이제 세상 떠나셨겠지만은 어느 하늘가에선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열심히 응원을 해 주시길래 이만큼 뭐 무연고 뭐 고향도 없고 더불어 친척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가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이런 복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참.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는요, 지금 이제 지방에다가 이제 거처할 곳을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당진 쪽에다 충남 당진. 예. 네. 이제 저는 황해도 사람이니까 그 서해안 정서적으로 연장선상에서 당진 정도가 네. 괜찮겠다. 거기 한 10년 전쯤에
그 섬 끝터머리에다 요만한 캡슐을 하나 사다 놓고 capsule 하우스 거기는 맨날 이렇게 그 배 타고 드나들었던 추억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하고 많이 정이 들어서 제2의 고향으로 해야 되겠다. 늙음하게 뭐 이제 뭐 귀향 귀촌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이 있다. 어떤 사람 5억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든지 부가가치를 높여서 하다못해 몇 푼이라도 만들어서 뭐 노후에 좀 용돈으로라도. 저는 그것보다는 그 미술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제가 늘상 염두에 뒀던 그런 공간, 나만의 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원고를 쓰던 그림을 그리던 사진을 찍던 그런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그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리라.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글쎄, 누구든지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그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난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 정말 여유롭게 그리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네. 마음속에서 정말 쓰고 싶은 글도 좀 쓰고 싶고, 가능하면 뒷곁에다 조그맣게 가마라도 하나 지어서 도자기라도 구우면 오는 친구들한테 먹을잔이라도 하나씩 나눠줄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너무 근데 빠르신 거 아니에요? 더 좀 방송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셔야죠. 그런 조금은 그래도 미련이 있길래 서울에서 멀지 않은 쪽을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뭐 제게 맞는, 요즘은 이제 그 방송 트렌드가 젊은 사람들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의 이야기도 소용이 있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럼요. 뭐 그때쯤에 또 필요에 의해서 역할을 하나 좀 맡아달라고 하면 뭐 오래 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뭐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거리를 가지고 늙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미대 나와서 그림 그릴 수 있고 사진 좋아하시고 기자 출신이니까 쓸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고 도자기까지. 예. 거리를 가지고 늙을 수 있는 것 또한 큰 복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끝까지 복 자랑하시네요. 어찌 보면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셨다라고 제가 중간에 말했지만 이제 마무리할 때니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상벽 선생님 덕분에 그 오랜 세월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 진한 감동을 사실 더 진하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MC가 바로 그걸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늙음하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노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나이답게 정말 이제 그 곱게 늙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인데 뭐 명예욕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뭐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욕심까지도 물 흐르듯이 세상 가는 곳으로 잘 넉넉하게 잘 흘러가자. 그럼 이제부터 황금기가 시작되시는 겁니다. 자,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유, 벌써 끝납니다. 예, 끝나. 아이고, 네네. 아이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알뜰하게 잘 챙겨주셔서 여기까지 잘 끝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은 그런 거리를 가지고 즐기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황금기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